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웃군입니다. 7월 4일 오후 4시 28분입니다. 예, 조금 아까 유튜브 보니까 예, 뭐랄까요. 또 여러분들을 좀 희망 고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의문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왜 계엄 당시에 그 계엄군이 성관위에 가가지고 그 뭐 중국인 99명 숫자가 그때는 99명이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9명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버스에 태워가지고 가는 게 예, 영상으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스카이데일리인가에서 단독 보도를 했었고 그런데 그게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요번에 모스단 그 대사가 전직 대사가 사실은 뭐 그 이제 그 이재명 당선자 과거 발언 뭐 이제 어린 시절 발언 그거는 뭐 이제 그 기자회견 중에 툭 던진 얘기고요. 그건 저는 정치적인 목적이 무조건 있다라고 보는 내용인데 아무튼 그게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모스단 대사가 그 6월 30일 날 미국 의회에서 그 국제선거감시단 그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 기자회견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 이런 거였죠. 모스단 대사의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에는 법이 있는데 상위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선 최상위법이 헌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스단 대사가 얘기하기를 미국에서 상위법이 헌법, 연방법, 그 다음에 조약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뭐 우리나라 법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라는 거 잘 알죠. 그 정도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스단 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에는 연방법이 헌법과 거의 같은 지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같은 지위를 갖는 법이 조약법이라고. 조약법이 뭐냐?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합의한 법이 조약법이란 얘기겠죠. 예. 그 조약법이 얼마 전에 확대가 됐다는 거 범위가 우주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도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반응해야 될 그런 의무를 진다 서로 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동맹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게 의무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조약법일 거 아니에요. 조약을 맺을 때 그런 이제 법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법들을. 그런데 그때 모스단 그 대사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자기가 이제 미국 의회에서 6월 30일 날 미국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때 그거를 강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약법에 따라 미국은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 지금 한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그런데 모스단 대사 얘기는 우리가 그 조약법을 얼마 전에 확대했다고 그랬어요. 범위를. 그러니까 공격의 범위를. 그러니까 양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면 한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되면 한 나라는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의무다. 그게 이제 조약법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격의 범위를 사이버 우주 사이버 공격까지 또 공격 받는 걸로 친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뜻이겠죠. 그 얘기를 모스단 대사가 했어요. 의미 있는 얘기죠.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재명,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좀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선관위에 갔던 그 얘기는 아직까지 묻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문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그냥 조작된 뉴스였는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조금씩 퍼즐이 맞춰진다는 게 그 모스단 대사가 그런 언급을 하고 6월 30일 날 미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때 그 내용이 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무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근데 그 조약법은 미국의 최상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스단이. 굉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반드시 한국 지금 대선,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 조작이 있었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선거 조작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이버 공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반드시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스단이 그 미국 의회에서 한 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 미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무조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데 미국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 당선자라는 거를 미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뭐 요번에도 뭐 미국 뭐 국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인가 올라고 그랬다가 또 캔슬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트럼프가 기존에 그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무슨 다른 나라들 거기서 뭐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들 대하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재명 당선자를 대하는 방식이. 그럼 미국,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겪었던 사람이고 몸소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고, 예. 그런데 모산 대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그런 선거에 관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한다는 것은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는 얘기. 근데 그 명분을 제공하는 얘기를 모산 대사가 한 거죠. 미 의회에서. 미국은 반드시 이 부분에 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부정 당선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국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건 내정 간섭이 아니다.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해야 될 일이다.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스단 대사가 미 의회에서 6월 30일 날.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반드시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번에 오늘 제가 본 그 영상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처음 본 내용인데, 김영현 그 전 국방장관이 그 계엄 1.23 계엄 약 한 달 전에 미국에 가서 그 상호 방위 조약법을 확대하는 그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이제 그거를 뭐 그때 조약을 뭐 새로 이렇게 갱신을 했던 거 뭔가 이렇게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퍼즐이 맞춰진다는 게,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모산 대사가 이제 그 얘기를 미국 의회에서 하는 거고, 또 트럼프가 당선된 시점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퍼즐이 대충 맞춰지는데, 뭐 의문은 좀 남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시간이 가면 밝혀질 거고. 아무튼 그래서 모스단 대사가 그때 국제선거 감시단이 미국에서 한 일은 그거죠. 가장 쭌된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한국 문제에 대해서 관여해야 된다. 그냥 명분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내정 간섭이 아니다. 이건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그 의무 이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스단 대사의 얘기가 굉장한 얘기죠. 명분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반드시 관여해야 된다. 지금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런 근거 없이 만약에 한국, 니네들 부정선거 아니야? 니네 대통령 가짜야?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내정 간섭이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명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거죠. 명분 정도가 아니라 의무다. 그러니까 모스단 대사가 이제 자료 찾아보시면 저는 봤어요. 모스단 대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뭐 이제 통역도 있고 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죠. 그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약법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법이라는 건 지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듯이 법의 지위입니다. 그게 법이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높은 법이 상위법이 헌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은 헌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법들이 있다. 그 모스단 대사 얘기예요. 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미국은 우리랑 다르니까. 헌법, 연방법, 그 다음에 조약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스단 대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같은 지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약법은 그만큼 최고 상위법이고 그 조약법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호 방위 조약을 얼마 전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가서 사이버 공격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그건 뭐예요? 부정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외국 세력의 관여가 있었다면 그걸 사이버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을 한 달 전에 국방부 장관인 계엄 전에 김용현 장관이 가서 그 내용을 체결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찾아본 내용이, 알게 된 내용이.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죠. 그러면서 김용현 장관이 그 옥중에서 낸 편지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알아요. 제가 말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김용현 장관의 옥중 편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김용현 장관이 그런 언급을 했어요. 상징적이죠. 뭐 지금 뭐 인천 상륙 작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상징이죠.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국제선거 감시단. 그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의문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게 또 퍼즐이 대충 맞춰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사저로 복귀할 때 그 지지자들 많은 앞에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아이,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상급 되는 사람들,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분, 지금은 현재 사실은 원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런 분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입을 놀린다고요? 예, 그런 일은 택도 없는 일. 그거는 지능이 낮은 사람들 혹은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언급을 합니까? 아무 언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으면 말 한마디가 엄청난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 지지자들하고 지지자들이 막 응원하고 아니, 감옥이 아니라 참 요번에 법원에 출두하고 뭐 이럴 때 지지자들이 막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 했던 게 그 기자한테 좀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한 것만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서 말을 막 저처럼 막 아무렇게나 뱉으면 안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말을 안 하잖아요. 노 코멘트잖아요. 항상. 아예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는데도. 그게 정상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저로 복귀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기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영상에 나와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충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을. 왜 국제선거감시단이 그 계엄군이 거기 가서 분명히 9명 정도를 버스에 실어갖고 가는 그 화면까지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뒤로 조용하느냐. 예,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죠. 몇 가지 그 가설을. 제가 세운 가설.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예, 그것은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그때 트럼프는 당선인이 아니었고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교감이 있었다. 내지는 교류가 있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그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추측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추측이다.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추측이 대략 맞았던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금 그 모스단이라는 인물이 국제선거 감시단이 와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6월 30일 날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느낌에 거기에 살짝 섞어서 모스단 대사가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재명 당선자한테. 제가 그걸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모스단이 바보가 아닌데 거기서 아주 내용이 정말 너무 자극적인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툭 던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재명 당선자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툭 던진 거거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무 반응이 없죠.
그 아무 반응이 없어도 그건 데미지가 계속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응을 해도 하면 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참 현명하긴 해요. 그거보단 약간 데미지가 덜 들어가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그 김동완과 뭔가 주책 없이 나섰다가 지금 찍소리 안 하잖아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 그쪽에서는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뭐 JTBC나 MBC도 그렇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 모스단에 대해서 얘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몇 번 말씀드렸던 그분의 영상, 그분은 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지만 그 영상에서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유튜버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저기 우리나라 대통령실이나 뭐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게 모스단 대사가 만약에 듣보잡이었으면 아무 반응 없을 수 있죠. 아 근데 그 미국에서 그 중요한 자리를 하고 지금 미국 6월 30일 날 막 기자회견도 하고 의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스단 대사는 어떤 그 자신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그 굉장히 도발을 한 거거든요. 도발이라는 건 뭐예요? 그 모스단 대사가 한 게 완전 시비를 건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쪽팔릴 정도의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쪽팔리는 거죠. 뭔가 반응해. 그런 말을 했으면,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으면은 이게 무슨 모욕적인 말이냐. 화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화를 안 내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도발을 했는데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찍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그럼 모스단 대사가 바보라서 그렇게, 그러면 우연찮게 그냥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냥, 그냥 뭐 저처럼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그냥 툭 나온 말인가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계산된 얘기죠. 예. 어떤 그 발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거는 거의 계산된 얘기입니다, 그게. 예, 엄청난 얘기였잖아요. 내용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내용 자체가 워낙에 정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렇게 던져놨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아무 반응이. 그런데 오늘 이제 영상을 보니까 그렇다면은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암행어사 격이에요. 그 모스단 대사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퍼즐이 맞춰진다. 그러면은 조만간 정말 아주 좋은 소식이 제가 진짜 탁구 영상을 찍게 되는 상황이 나 진짜 그거 되게 귀찮거든요. 탁구 영상 찍으려면은 제가 돈이 많아갖고 직원 써가지고 이거 편집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거 제가 해야 되잖아요. 무지하게 귀찮아요, 그거.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